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같은 수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월요일 같죠? 근데 수요일입니다.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월요일이면은 아직 남아있는 요일이 많은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되기까지 시간이 뭐 얼마 없는 거 생각하면은 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네, 오늘 월요일이 아니니까요. 잘 적응하시고 오늘 시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3일절이었습니다. 97주년 네 기념 3일절이었는데 어제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어떻게 대한독립 만세였어요? 사실 엊그제 중국 시장에 장중 4% 이상 급락을 했었다가 막판에 하락폭을 좀 줄여가지고 2% 이상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럽 시장 또한 미국 시장도 0.7% 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국내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뭐 하락을 했었고 오늘 뭐 반등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그 칼날은 좀 피해 갔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의 하락세는 우리나라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장이 열리면서 뭐 시장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제 아시아 증시도 이제 상승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 위치 찾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루는 좀 피하고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유럽 역시 동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이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야 참 이것이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냐, 시장이 지금 참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흘러가는 흐름들만 보면 참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궁극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더 냉정하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초반 뭐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지켜가야 된다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 시가를 얼마만큼 지켜주느냐라는 거 또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래 왔었던 것처럼 업종별로의 움직임들이 많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종목들마다 움직임들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한쪽에 쏠려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 29일날 국내 시장 먼저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3일절 공휴일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먼저 26일 금요일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과 유가 상승 강세를 출발하였습니다만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반납해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전분기 대비 1%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었다라는 소식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3월달 FOMC가 열리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6월달이 되어야만이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회복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건다 그러면 3월달 금리 인상 안 할 수만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 불확실성들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시기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불확실성, 이러한 조금 더 걱정되는 측면들이 시장들이 상쇄시킬 만한 재료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 주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코스피 3.5포인트, 코스닥 2.3포인트 정말 움직임들이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임들이 없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움직임이 많게끔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움직임이 크게 느껴졌다. 크게 움직일 때는 조금 움직이는 거 별로 느껴지지 못해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적게 움직인 것조차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었던 코스피였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움직임보다가는요,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 줬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의 단기 차익 물량, 그리고 중국 증시 급락, 외국인들의 순매수였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건 코스피 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 화면만 보시면서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 쪽에서는 코스피 선물에서 매도가 나갔구나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초반에 좀 원화의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강세를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 양회 이제 내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중국 양회에서 있는 내수 부양책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시황 방송하면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부양책, 큰 이슈거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환율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자, 3월달 미국 금리 인상 제일 크게 지금 이제 작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넘어왔습니다.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겠죠. 우선 장중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짧게 흘러갔었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갔었던 코스피 막판에 동시효과 때요.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었고, 선물 또 뒤로 가면 좀 빠지는 모습,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외국인들의 1,700억 매수, 기관들의 1,900억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의 매도가 나갔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마지막 동시효과 때에 거의 9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동시효과 때 들어왔던 외국인, 매도가 나가고 있는 투신에서 1,600억 매도가 나가고요. 그래 지수가 주춤하니까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받쳐줬다라는 것. 자,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왔었던 누구였어요? 투신이었죠. 들어왔던 투신의 차익 물량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외국인들 한번 매수가 들어온 것은 삼성물산의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급에 좀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1,700억 매수가 들어왔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그리고 현대차의 움직임도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금 제가 수급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에 초점을 둘 것이냐, 기간 차익에 초점을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번에 끝나지 않겠죠. 이제 얼마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는 애들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서로 팽팽히 맞섭니다. 소가 두 마리가 싸움을 해요. 머리를 맞대고 싸웁니다. 한 마리가 도저히 힘이 안 돼가지고 돌아서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요? 미는 대로 머리 돌려서 도망가겠죠. 똑같은 방향으로 뛰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강하다 생각하면 여기서는 사모펀드나 투신권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겠죠.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것. 또 하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 잡아주는 것.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다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괜찮겠죠.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주춤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역시 또 시장에서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들어오는 업종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철강이나 자동차나 전기전자나 뭐 비슷하게 들어와주는 상황들이었는데 이 수급이
어느 정도의 하방을 경직을 나타내는 수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작을 알리는 수급이 될 것인지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거. 그리고 우선 지난주에 진짜 중요하다.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이번 주 남아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딱 월요일까지만 우리 한번 방향성을 체크를 하고 네,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급 쪽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윗꼬리 달고 네, 음봉으로 시가보다 아래로 끝났고요. 한국전력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도 네, 차익 물량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반대로 그 물량들이 삼성전자에는 들어오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LG그룹주에서는 화학주도 흐름 좋았었고요. LG와 롯데케미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LG디플, LG전자가 역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LG전자 성공적인 G5 공개로 스마트폰 사업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선은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 갤럭시 S7 예약 판매 들어간다라는 소식, 그리고 3월 중순에 G5 판매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S 오늘과 지분 17% 추가 매각 가능성입니다. 자, 지금 삼성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 SDS와 제일 기획이 되겠죠. 삼성이 지금 조금 더 이제 실용주의로 간다라는 거, 돈 되지 않는 거 이제 팔고 간다. 좀 더 선택과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삼성 라이온즈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일기업에 네, 넘기고 다시 이제 해외에 넘길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S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컸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참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 보면요, 과연 이런 삼성 SDS를 가지고 올까라는 거 되겠습니다. 팔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에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을 하려고 삼성 SDS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삼성물산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고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거. SDS 지금 합병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합병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SDS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병이 되기 위해서 가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SDS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SDS 주가가 올라가야죠. 상승을 해야 지분을 더 많이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합병이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요. 합병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SDS 높은 가치 받지 못하겠죠? 자,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각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로 합병이 돼서는요, 삼성 SDS는 합병이 된다고 한들 과거의 주가를 찾아가긴 참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합병이 된다고 한들 올라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SDS하고 그냥 막연하게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한다 칩시다. 그럼 삼성물산 주가가 여기서 더블이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 SDS 그 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합병이 되고 난 뒤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J CGV 3월부터 가격 다양화 정책 실시 성장 기대감입니다. 시간대별로 다르고 좌석대별로 다르고요. 이거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대요. 이거 바로 옆자리는 뭐 1,000원이 싸니, 그럼 옆자리 안 똔똔 1,000원 더 내고. 네, 그죠. CJ CGV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영화관 가가지고 팝콘 사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CJ CGV 가서 영화 보는 사람은 영화 보기 전 광고 나오는 거 즐겁게 봐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수익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3월부터 다양한 가격 정책 실시한다. 좀 변화를 준다라는 게 되겠죠. 뭐 댓글들 보면 앞으로 CJ CGV 안 갈 거야, 어디 간다 하죠. 뭐 뭡니까 그 CJ CGV 말고 뭐 롯데 시네마도 있고 뭐 어디 간다는데요. 다 그 사람들 그래봤자 CJ CGV 갑니다. 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알잖아요. 좀 있으면 다 적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양보하는 척하면서 CJ CGV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고 탄력적 운영이 되어야 CJ CGV의 수익성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유업 중국 분유 수출 확대, 저마진 제품 체질 개선으로 이익 개선.
메일료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 시장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 유아용품 산하 제한 이제 폐지가 되면은 앞으로 참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이 걸고는 있습니다. 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워낙에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분유나 유아용품 쪽에서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재가 나와줄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일료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는 당연 잘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메일유업은 지속적인 뭐 주가의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남용유업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팔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금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츠 종금증권 자문사의 카지노 포칼 리조또 사업자 선정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요 역시나 뭐 보합권이었는데 코스피 보다가는 아래에 있죠. 그전 자리에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급락했던 자리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겠죠. 거기다가 코스피가 움직이면서 자금들이 좀 코스피 이동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공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수급 변화 변동의 큰 모습이었은 장후반 외국인 매수를 이어갔다. 연기금 순매수 전환하면서 강하게 만든 연기금하고 외국인하고 먹여 살렸습니다. 월요일은요. 과연 오늘 그러한 식성 먹성이 이어질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동서입니다. 이제 코스피 간대요. 시가총 상위 3위입니다. 맥심 간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코스피로 간대요.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코스피 지금 동서 이제 합류가 되면은 코스닥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성 문제가 대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요, 동서가 과연 코스피로 간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까? 이러한 이슈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동서는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할 것 같아요? 맥심 커피로 유명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맥심 잡지? 뭐로 유명합니까? 폐쇄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폐쇄적인 걸로. 동서식품 이러한 자회사를 가지고 진출해 있는데요. 기업의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항들이나 사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잘 오픈을 안 한다고요. 기업 탐방도 꺼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사만 잘하면 괜찮잖아. 매력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요거 매력 있네. 매력 있어. 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실적도 안 나오고 하면 뭐야? 실적도 안 나오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숨기고 있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서가 코스피 가서 수급적인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좀 더 이제 오픈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열어놓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서는 지금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보고 가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동종업계들 보면 다 코스피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도 말씀드렸었던 뭐 과자나 이제 이러한 업체들 보면 다 코스피에 있거든요. 동종업계에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파라다이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영종도에 있습니까? 네, 코스닥에 있다가 지금 코스피로 많이 그러고 있어요. 왜? GK라고 강원랜드하고 어디 있습니까? 강원랜드 강원도에 있죠. 어디 있어요? 다 코스피에 있으니까 네, 코스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요. 이런 것들 잡으려고 했던 코스닥 지금 뒷부는 잠그지 못했네요. 요거 한번 조금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살아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살 수가 있다라는 점. 장 초반 연기금 순매수 출발했습니다만 차익 물량 나왔었고요. 하락하다 마지막에 그래도 종가에 고개를 좀 더 들어서 끝이 나줬습니다. 시가 고가였고요. 중반에 저가였고 종가가 가운데로 끝이 나는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유니더스 중국 자국인 8명 직가 바이러스 확진, 거기다가 중국의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답변이 또 한 번 더 나왔죠.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는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중국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중국에 또 지카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힘을 받았었다라는 점. 슈피겐 코리아 아이폰 7 출시로 관련 액세서리 매출 증가. 슈피겐 코리아 주가 차트 보시면요,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적이 나와 한번 한가 갔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이 컸었어요. 신규 상장하고 또 기대감이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내려온 자리는 어이구 과거에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네 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내려올 만했기 때문에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S7 나오면서 액세서리에 대한 매출 증가, 얘네들은 확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 액세서리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액세서리에 대한 매출이 증가.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요, 되게 이슈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휴대폰 뭐 케이스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휴대폰에 자체적으로 나올 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출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액세서리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큐리언트 바이오 신약 개발 벤처 업체 신규 상장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보타바이오 중국 산동 룩가 1725, 와 어마어마하네요 하는데요. 이러한 매출이 발생이 공급 계약 되었을 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를 보는데 매출액, 그 한 해의 매출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매년 나오는 매출이냐, 매년 나오는 공급 계약이냐라는 거. 또 하나,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겁니다. 1년에 만약에 지금 보타바이오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공급 계약이에요. 한 해 나왔다 그러면 대박이지. 그런데 매년 나뉘어서 가잖아. 그죠? 거의 뭐 3년, 4년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계산했을 때는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해에 많이 발생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야 그 시기에 주가에 또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테라세미콘도 있는데요.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SFA 지난주 다 뭐 나왔어요? 29일날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다 공급 계약 나왔죠. 네, 지금 똑같이 지금 다 한 번에 공급 계약 나온 날이었습니다. AP도 장 끝나고 나오고, 그만큼 이제 삼성 애플에 공급하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공급 계약이 나왔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년까지예요? 아니죠. 올해 9월달까지고만 그렇잖아. 그죠? 그냥 이번에 빨리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큐브엔터 약 1,000억 원 규모 중국 자본 유치 전망해가지고 IHQ하고 큐브엔터 얘들은 CNM입니다. CNM 자회사로 있다가 이제 지분이 매각되고 했었는데요. 큐브엔터 중국의 자본 유치 전망 소식 강세였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난 뒤에 실적 발표 나왔죠. 네, 실적 좋지 않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종가 고가로 끝이 나고 정말 겁나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다우지수 2%, 나스닥 2.9%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호전되지 경제지표 함께 국제유가 상승, 제조업지수 잘 나왔다, 건설지출 좋았다, 뭐 국제유가도 있었고 중국 인민은 이게 컸었어요. 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나왔던 중국의 인민은행 경기 부양 지준율 0.5% 인하, 시중에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지급 준비율이 뭐예요? 지급 준비율. 은행은 뭘 있어야 됩니까? 돈 있으면 다 빌려주면 돼요? 아니잖아. 지준율이라 해가지고요. 지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돈을 많이 못 풀어요. 돈이 많이 못 풀잖아. 근데 지준율을 낮추면 돈은 더 많이 풀 수 있다고.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푼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가자라는 겁니다. 확실한 부양책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왔고, 일본은 또 뭐가 나왔어요? 일본도 하나 나왔잖아. 아베노믹스 어떻게 한다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한다라는 또 이슈가 같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에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고, 또 어제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인트예요. 적당한 부진과 예상치 이상의 지표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적당하게 부진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요. 이게 확 잘 나와버리면 뭐가 나와버린다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근데 확 잘 나온 것도 아니야.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어. 근데 적당히 부진해.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국내 시장 따라갈 이유 뭡니까? 가면 무조건 가야 돼요. 따라갈 이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막 갈 건 없어요. 낙수효과 노린다고 1년 기다려서 그러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투시는 차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는 거 투시는 차익 물량 나가는데 과연 오늘 흐름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네, 분위기 취할 거 없습니다. 시가를 지키는 거. 2배 이미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가를 지키고 얼마 한 번 더 튀겠죠. 자, 거기서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갑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 원달러 환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원화 약세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베팅은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잖아. 외국인들은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원화의 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과연 또 움직이는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부의 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가 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고 오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막판에 매도 물량들 나오고 있던 것들 좀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거기서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뻗어가는 거는 뻗어가면 뻗어갈수록 부담이에요. 좀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시장 흐름에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